그 아까 그 조선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 요거 그림은 제가 다른 걸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기 귀찮아서 그냥 옛날 거 그대로 복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나가겠습니다. 그 9페이지 그 상단입니다. 방간동씨 말하거든요. 이제 방간동씨가 말하기를 양이로부터 음과 양이로부터 사상이 생겨난다고 하니, 즉 태양과 태음은 부동, 움직이지 않고 소양과 소음은 교는 이제 교합한다. 뭐라는 얘기죠. 서로 교차한다, 교합한다. 사상으로부터 팔계가 생겨나니 건곤, 진소는 부동, 움직이지 않고 태, 리, 감, 간은 교차된다. 교합된다. 대개 이노화가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태양과 태음이 안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양이에서 양이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음이에서 다시 음이 나오는 것이며 소양과 소음이 교합된다고 하는 거는 양이에서 음이 나오고 음이에서 양이 나오는 상이다. 곤, 진, 소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부동하다고 하는 양의 상에서 양이 나오는 것이고 음의 상에서 음이 나오는 것이며 또 태, 리, 감, 간이 교합된다고 하는 거는 양의 상에서 음이 나오고 음효가 나오고 음에서 양효가 나오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움직인다, 부동한다, 움직이지 않다, 교합한다는 얘기는 양에서 양이 나왔느냐? 같은 물에서 같은 나온 거는 움직이지 않은 거고 양에서 음에서 양 서로 크로스로 나타나는 거는 교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뭐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방간 동시에 대해서 넘어갈까요? 아니면 하실 말씀? 예. 예. 그럼 넘어갑니다. 자, 통과. 자, 이제 문답입니다. 질문하기를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에서 시상이에요.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이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이 8개를 나왔다라고 한데 얘도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야. 그다음에 답변을 하기를 이 태극이라는 건 즉 뭐냐? 이게 바로 즉 획괴 이걸 획을 읽습니다. 획괴 괴를 그은 설이 되는 것이다. 획괴설이다. 미획계, 괴를 긋기 이전에 그 양유와 음유, 획을 긋기 전에는 태극이 다만 지시하면 다만 한 개의 혼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요즘 말로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 이렇게 표현해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카오스. 그러니까 뭔가 이치가 있는데 음양이 분별되지 않은 아주 섞여 있는 단계. 우주의 그 탄생 단계 뭐 어쨌든 그 카오스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혼돈한 거에 도리이다. 그런 도리인 것이니라. 그 속에는 태극이라는 그 속에는 이미 음, 양, 강, 유, 기유를 포함하고 있대. 포함하고 있지만 드러나지는 않은 거죠. 이미 예를 들어 음양이든 뭐든지 있지만 정리정돈이 안 되고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 그 이치가 있다. 그래서 포함하고 있어. 무소불요. 있지 않은 바가 다 있어. 다 있다가
일기이루 하나의 짝수와 하나의 우수 홀짝이 낙을 그리는 순간 획을 딱 음양을 그려서 양이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다시 일기 하나의 기수 위에 일기 양에서 양이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이 양중지 양이 되는 것이고 또 양효에서 음해 즉 일우가 되면은 양중지 음이 되는 것이고 양중지 음이 되는 것이고 아까는 양중지 양이 되는 것이고 태양 요건 양중지 음이니까 소음이겠죠. 또 일우에 의해 그 그러니까 우수의 그 이게 기수 그러니까 그 그어줄 것 같으면 음중지 양이 되는 것이고 요건 이제 소양이죠. 일루의 위에 이루 그러니까 음획에 음획을 그러면은 이것이 음중지 음이 되는 것이니 이거 바로 사상이다. 이른바 팔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상 그러니까 태양 소양 이거 위에 또한 두 개의 그 하나의 상 위에 그 두 개의 괴가 있는 것이니 네 번의 그 상에 각각 일기 이루를 첨가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팔계가 되는 것이니라. 혹 말하기를 양이죠. 이것이 한 개가 양이가 되는 것이고 두 개가 사상이 되는 것이며 세 개, 3회, 사실 1회, 2회, 3회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괴가 된다라고 했다. 괴가 된다고 했다.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추나 추동, 금목 수화, 동서남북과 같은 것이니 무불가절 가히 미루어서 되지 않을 바가 모든 것에 다 미루어서 헤아릴 수가 있다. 추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실 말씀. 여기서 저 제일 첫 문장 있잖아요. 예. 아니 지금 극은 거기 어디 지시 여기에 일개 예. 예, 그다음에 혼륜 아까 혼륜을 홀륜한 도리. 예, 혼륜을 그 카오스라고 했는데 예. 예전에 물론 카오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천체물리학에서 이제 합의를 본 게 빅뱅 이론에 해가지고 그 빅뱅 상태거든요. 대우주 폭발 직전. 이제 옛날에 카오스가 있었다는데 카오스는 이제 없는 거고 빅뱅이 대폭발하기 직전에 그런 게 혼륜 그걸 혼륜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뒤에 나중에 그 팽만주에는 보면 혼돈이라 하는데 혼돈은 아니거든요. 혼돈하고 혼륜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거고 아주 적합한 표현이죠. 뭐 음과 양이 안에 들었긴 하지만 또 드러나지는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혼륜저 돌이라 그래. 그래서 이 돌이 그게 네가 있다는 그 안에 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양을 포함하고 있는 니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저는 조금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참 어떻게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는가 그 시절에 800년 전에 지금에서 밝혀지고 있는 빅뱅 이론을 이미 지금 정체물리학에서 보면 우주의 어떤 물질 구성비가 지구의 물질 구성비하고 같고 지구의 물질 구성비하고 사람의 물질 구성비하고 같다라는 것이 요즘 밝혀지면서 어찌 보면은 인간이 소우주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결코 그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 정확한 건 중요한 건 혼륜한다는 거하고 혼돈이라는 건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또 네, 제 다른 말씀 말씀. 이상입니다. 예. 혼돈은 아닙니다. 믹스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요 부분 잠깐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리를 교재로는 참 12, 잘해놨셨네. 어? 정리 참 교재로는 그 잘해놨으셨네. 12쪽 거기에 그 약간 그 중간 위에 태극은 원래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제가 읽죠. 뭐 예, 계속 제가 예, 이야기를 예, 했으니까. 예. 태극은 원래 단순한 개념이었는데 개념이 확대되었고 추가적으로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노자의 시각과 주자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 노자가 생각하기로는 태극 이전에 무극, 한극 등의 단계가 있으며 태극에서 1이 나오고 1에서 2가 나오고 2에서 4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여 태극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자는 태극이라는 것은 행체가 아니라 이치라고 생각하여 차별을 보이고 있다. 이치는 어디에나 다 있고 원리나 이치는 모든 사물의 드러난 현상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볼펜이 있다면 볼펜 자체에 이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성리학의 기본 시각이다. 즉 모든 사물에 이치가 있고 그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태극에서 양의가 나오고 양의에서 사상이 나오는데 양이나 음의의 입장에서 자신의 근본은 음양의 기운이 정리되지 않고 섞여 있는 태극이지만 태양과 소음의 입장에서 보면 태극은 양의가 되고 소양과 태음의 입장에서 보면 태극은 음의가 된다. 마찬가지로 근계와 택계를 기준으로 보면 태양이 태극이 되는 것이고 입계와 진계의 기준으로 보면 소음이 태극이 된다. 이와 같이 태극이라는 것은 별도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분화되기 바로 이전의 이치가 곧 태극이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온다는 점까지는 노자와 해석이 똑같지만 사상과 팔계에서 태극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지금 사실 원장님이 두 개념이 태극이 근원적 기본적 원리라는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사물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변화된 또 사물의 별도 이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신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지금 혼재돼서 지금 오히려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얘기해 주시죠. 뭐 예를 들어 볼펜이 있다고 해서 볼펜 이전에 사실은 이 적절한 어떤 예시를 하기가 좀 왜냐 이 철학적 부분을 어떤 사물의 어떤 한 행상을 가지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볼펜이 있고 만년필이 있다. 그 뭐 지금 뭐 행상적이나 물질적인 어떤 고유한 성질이 틀린 건데 좀 그거는 좀 그렇고 이걸 조금 저는 이게 비유가 만만치가 않네요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원장님께서 요 구절을 예를 들면서 아까 그 쌀하고 물을 하면은 밥이 된다는 그런 예시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볼펜 얘기도 그렇고 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보면 뭐 직업이 바뀐다거나 그 새로 뭔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국면이 바뀌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럼 그 시작 단계가 모든 부분이 이제 태극에서 출발해서 이 음양 사상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런 이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거 물건을 가지고 예를 드니까 착각하게 그게 좀 안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어떤 걸 제가 들면 하고 싶은 좋겠어요? 이야기를 해주셨네. 어떤 걸 예를 들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는 물론 지금 원장님은 그전 취지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하시려고 앉아
그런 예시를 드는 거는 뭐 참 쉬운 예를 드시려고 하는 그거는 참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물상을 두거나 어떤 철학적 부분을 물상으로 또 예시를 할 경우에 그것이 원래 그렇거든. 비유라는 게 서양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라는 게 잘못 비유가 되어버리면 비유를 위한 비유가 되어버려가지고 어떤 본질을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을 철학이 굉장히 그래서 비유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 원장님은 뭐 해석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하는 그 취지는 그런데 조금 철학적 깊이를 가고 좀 들여다보면 조금은 적절한 비유인가 라는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근데 이게 뭐 전체 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하여간 저는 조금 왜냐면 오히려 철학적으로 근본 위에서 해설을 하신 건 잘 하셨거든요. 원리가 태극이 꼭 원리고 뭐 그렇다는 참 잘 했었는데 예시가 조금은 그렇지 않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예시를 빼고 원래대로 그대로 하셨으면은 그래도 이 정도 책을 읽으실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원장님 너무 쉽게 해석해 주려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충분히 그 공감합니다.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예, 예. 예, 공감을 하는데 박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요 부분이요. 예, 예. 이게 일원론입니까? 예? 이게 일원론인가요? 왜요? 주자는 이게 이원론으로 알고 있는데 이 네? 설명 자체가 지금 현재 이게 일원론의 설명 같거든요. 그렇죠. 그건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태극이라 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론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철학사에서 보면 주자가 이걸 끌어내므로해서 이게 이원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내거든요. 이제 요 음약이라는 기가 있으니까 리도 있고 기도 있다는 걸 두 개 다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리론이 돼버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 철학사 전체에서 평가할 때는 이게 결국은 주자가 이게 이원론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여기 놓고 하면서 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게 정확히 보신 거죠. 근데 크게 보면 저도 항상 그런 철학적 해석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철학사에서 보면 주자가 이게 이원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시발점이 여기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사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원론을 먼저 꺼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이원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근거를 말은 하면 여기 거다라고 있어요. 예. 이기가 놓잖아. 여기서 놓잖아. 음양 이기가 놓아버리잖아. 여기서. 태극도 있고 이기도 있으니. 그래서 음양 이기론이 되고 나중에는 뭐 우리 조선 성리학에서는 주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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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론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엄밀히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주기론에 싸우기도 하는데 과연 주자는 주리론 아니었느냐? 이를 말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저도 보면서 철학사 쪽에서는 이기론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주자는 계속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거를 리거든요. 리론이라고 리론. 그러니까 뭐 후학들도 싸우고 하는 우리가 뭐 그거하고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적절한 업무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로는 14쪽입니다. 14쪽 거기 주자왈 하는 겁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태극이라는 명분이 태극이 도대체 뭐냐 했더니 정의, 이럴 때는 정의라고 하는 거는 부사의 부사, 정의,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치가 극치화된 거다. 이치의 극치일 뿐이다. 태극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치, 형상이 아니라 이치일 뿐이다. 이치의 극치일 뿐이다. 이치가 있으면은 즉 거기에 따른 물건이 있는 것이다. 이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물건이 있는 것이니 그 선우의 차서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생긴다는 표현이 낫겠죠. 어떻게 보면 이치와 물건이. 그러니까 참 되게 이게 이해 금방 됩니까? 이치가 있으면 물건이 있다는 표현? 그게 지금 어? 그게 지금 우리 박 쌤이 질문했던 그 내용이 좀 있는 거잖아요. 리가 있으면 물이 기거든요. 물이 기거. 그러니까 리와 기가 같이 있다는 거죠. 태극에. 이기론이죠. 이기론. 그래서 그 질문하신 게 그대로 있는 거죠. 리에는 리가 있고 그 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물도 있다. 예. 이게 사실은 유심을 유실이면 즉 유시물이다. 유시유물론인데 이게 되게 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치가 있으니까 물건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선호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태극이 있으면은 즉 이 태극이 곧 그 안에 음양의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음양의 속에 태극이 있는 것이고 또 음양의 밖에 있는 거는 음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태극이라는 게. 다시 얘기하면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음과 양 속에 있다는 것뿐이에요. 이 표현이가 되죠? 요거. 태극이 음양의 가운데 있는 거지. 음양의 밖에 있는 별도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치이기 때문에. 물건이라면 별도로 있겠죠. 그죠? 어떤 형상이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 대중이랑 이제 뭐 크게 중하다는 대중으로 풀이하기도 하고 또한 건곤이 아직 분별이 안 되고 그 크기 대연 우리 대연 지수라서 그 천지 조화의 우주의 수 5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대연 지수를 말. 대연이 미분 나눠지지 않은 때로 말할 것 같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그 건괴공괴도 분별이 안 됐고 대연 지수로 나눠지지 않은 때 그걸로 말할 것 같으면 공하면 아마도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미안 편하지 않다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 이제 해석에는 내가 온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공 아마도 미안. 미안해. 이게 잘 모르겠어. 좀 이상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형이상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건 좀 많이 볼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도가 된다. 이런. 그리고 형이하학은 기다. 이런 얘기를 아마 공부하시다가 기억이 날 겁니다. 형이상학적인 거는 도이고 형이하학적인 거는 기다. 그릇이다. 이제 태극으로서 논하여 말하면은 그 물건이라는 거를 그 물은 위지 신이다. 신이라 하고 또한 천지 미분 천지가 나눠지지 않은 원래 기운을 합쳐서 하나로 말하더라도 역시 아마도 미안하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이건 조금 좀 이상하다. 여기도 공은 그냥 여기 공이나 이게 아마도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자가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보고 이거 좀 애매하다. 이러네. 자, 다시 기가 이치가 유리 유기 이치가 있으면은 즉 이러한 기운이 있는 거죠. 요 부분
이치가 이러한 이치가 있으면은 이러한 기운이 있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치가 하나일 뿐이다. 기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라고 하는 거는 무불양 두 개로 나눠질 수 없는 것이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사실은. 근데 사실 기라고 음기양기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역에서 말하기를 태극에서 양이가 생겨나는 거를 지을 거는 노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르기를 도에서 먼저 일이 생겨난 다음에 곧 그 일에서 이가 그 생겨난다고 말했으니 그 찰리 이치를 살피는 것도 또한 정밀하지 않다. 이건 이제 그 주자가 노자를 비판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다 철학적인 얘기고 이게 다 원리적인 얘기라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되게 심오한 얘기들이 이게 이제 주자의 학설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일단 얘기를 들어보죠. 자, 또 궁금하신 거나 말씀하실 거나 뭐 기타 등등. 원장님께서 예로 들었던 컵이나 이런 볼펜의 이치 같은 얘기들이 그 여기서 예를 들었을 때 적절하게 필요한 예시들인데 그게 아마 그 앞에 이제 태극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예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들어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넘어가시죠. 뭐 이것만 논하려도 이거 맨날 며칠을 해야 돼. 보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해. 이걸 좀 알고선 넘어가야 돼, 사실은. 왜냐면 근본 이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자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세계관을 아는 거거든, 이거는. 그런 의미니까. 요 부분을 잠깐 읽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자, 요건 이제 그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일 수도 있는데요. 잠깐 요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어디냐면은 거기 교재론 15쪽 제일 윗부분 노자와는 달리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느 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요거. 노자와는 달리 주자는 태극의 의미를 이의 이치의 이치의 극치로 보았다. 예. 즉 태극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이치가 있고 그 이치의 극치를 태극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치가 있으면 그에 따른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이치가 있는 법인데 이치가 먼저냐 물이 먼저냐의 차서가 없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미와 물의 관계이다. 이는 이론과 실제가 동시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글씨를 쓸 수 있는 도구가 볼펜이라는 논리가 있을 때 별도의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볼펜이 만들어지는 순간 글씨를 쓸 수 있어야 하는 이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선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일 뿐이다. 또 다른 예로 컵이 있다고 가정하면 컵이라는 존재가 있는 순간 컵의 본분인 물을 담는 이치가 컵 속에 들어있다는 의미이다. 즉, 그 이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치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성리학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거기에 따른 이치가 있고 이치가 있으면 물건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선후의 차이가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대요. 뭐 이거는 이제 주제 시각이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형이상학 이 부분을 잠깐 읽고. 예, 어디냐면은 교재로는 16쪽 상단 형이상학이거든요. 이 부분 이제 용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형이상학이라. 16쪽 상단. 안 읽은 사람 누구요? 한번 읽어봐. 누구 자진해서 해주시죠. 형이상학이란 예. 형체가 있는 것 위의 학문이라는 뜻으로 추상적인 것, 이론적인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이하학은 형체 아래에 있는 학문으로 구체적인 것,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주 만물의 본체인 도는 형이상학적이고 형체가 있는 구체적인 사물인 기는 형이하학적이 된다. 일반적으로 동물과 인간의 기가 다르고 인간이라 하여도 개인에 따라 기가 다르다고 본다. 하늘에서 기운을 받는 것은 같지만 기의 차이에 따라 천품이 개체에 따라 발현될 때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기를 투명한 유리그릇이라고 가정하고 하늘에서 생명의 기운을 받는 것을 그릇에 물을 담는 것에 비유하면 세모 모양의 유리그릇이면 물이 세모 모양으로 되고 네모 모양의 그릇이면 물이 네모 모양으로 되는 것과 같다. 즉, 그릇의 형태에 따라 물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 컨셉으로 아까 형이상학 도와 기의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당시에. 아까 위에 페이지에 보면 노자의 주장은 도가 있고 도에서 1이 나오고 1에서 2가 나온 걸로 돼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씨앗이 있어요. 토마토 씨앗이 있는데 그걸 심는다고 싹이 나지 않습니다. 네. 잠을 깨워야 되거든요. 네. 잠을 깨는 순간 씨앗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뭐 생물학 배울 때 세포 분열이 시작되죠. 그러면은 씨앗 자체가 하나의 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재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세포 분열에서 싹이 날 때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씨앗 안에 있던 모든 어떤 이치가 마지막까지 발현되는 게 꽃이 피고 그게 이제 호흡을 하면은 날숨이고 다시 수정이 되면서 들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싹이 나면서부터 어떻게 태극으로 보느냐 그 안에 있는 것까지를 그 보이지 않는 그 잠을 깨서 세포 분열이 시작되는까지를 봐야 되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과연 이런 게 이제 논쟁이 되겠죠.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어디까지 기준으로 볼 것이냐. 네. 그게 사실은 지금 참 또 이 말장난 같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태극에서 양의가 나오고 양의에서 또 사상이 나오고라고 하는 이 논법이 사실은 노자의 도교의 지금 말하는 노자가 그 이야기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두 개가 나오고 두 개에서 세 개가 나오고 세 개에서 만물이 나온다 이렇게 되거든요. 삼생 만물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삼생생 만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노자가 그래서 하나에서 도에서 1이 나온다는데 이 1을 유학 쪽에서는 이제 태극이죠. 그래서 유학에서는 도가 앞에 하나 더 있어버리니까 뭐 하니까 뭉쳐가지고 지금 그거 강생 이야기를 잘하신 건데 그걸 다 뭉쳐버려가지고 뭉뚱거려가지고 도, 즉 리, 그 도학이잖아요. 리다 이렇게 본 거고 도교는 그거보다 앞에 하나 더 도가 있다. 일하고 도하고
구분되어 있는 선행대령이 하나 더 있다면서 한 건데, 이게 된 이유가 결국은 유학이 도학의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것이 된 거예요. 이래 갖고 막 괜히 우리가 노려봐야 진짜 강신 말씀하기 맞아요. 사적으로 정확하게 그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분 또 하실 말씀.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인데 요즘 제가 오랫동안 좀 고대사 부분을 보면서 삼국통일 이전에 우리 민족이 쭉 흘러나왔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좀 정리가 많이 됐더라고요. 논문들이 나오고 책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하도나 낙서가 나오기 전에는 주나라가 건국 이전에 오래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결국 이제 역사상 최초의 어떤 국가 형태를 이룬 거는 상나라죠. 우리가 흔히 은나라라고 얘기하는 거. 상나라 이전에 이제 하나라가 있고 홍금 그 하우가 홍금 구주를 만들고 그때 이제 뭐 요순이 나오고 그 전에 태호복이 나와서 하도가 그 훨씬 그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기 이전에 굉장히 한 1000년이나 뭐 이전이 됐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지금까지 추측건데 결국은 그 두 나라 세력은 지금까지 뭐 서쪽에 황하 중상류에서 화족이 이쪽으로 와서 은나라 말기에 주나라와 그 동이족 태산 부근에 산둥반도 있던 세력을 동이족이거든요. 레이, 마니 뭐 그렇게 해서 강태공 뭐 잘 알다시피 연합 세력으로 해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이제 기자가 유민들이 그걸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기자조선을 세우는 걸로. 그래서 요서 그 바레만 위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단군조선 그 이전에 있던 단군조선 세력이 동쪽으로 밀려나고 요동 지역으로 해서 또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또 밑으로 밀리고 해서 일본으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유민들이. 그러면 이제 주자의 그 주나라의 주공 문왕과 주공이 기존에 있던 그 복희도와 그 문왕도는 결국 그 주자의 그 새로 들어온 세력들이 가져온 어떤 사상 체계란 말이죠. 그럼 기존 체계와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기존에 또 유민들이 다 한 게 아니니까 그걸 어떤 통합 과정에서 좀 정리를 했던 것들이 그 괴사전이나 이런 정도 나왔고 결국 어떤 사상은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봐요. 그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거. 결국 공자 시절도 그 혼탁한 그 준추 시절에 어떤 세상을 안정하기 위해서 어떤 통일된 혁명 이론이나 원리가 필요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주자께서도 원래 주자 이전에 그 중원이라는 것은 그 황하유역만 중원이었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이제 북방 민족들이 그 5, 16국 시대를 거치고 결국 중원을 잃어버리고 약 1000만 명 가량이 그 중원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송나라로. 그래서 결국 지리적 개념의 어떤 중원이 철학적 개념으로 재정립한 게 어떤 주자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들을 요즘 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그 기존 또 그러면 그 5, 16국 시대의 어떤 불교가 융성했던 이유가 옛날에 어떤 천의 개념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이 황제가 돼야 되는데 오랑캐가 되니까 새로운 어떤 불교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통치 이념으로 삼고 또 그 부분에서 고등 어떤 불교 이론을 다시 재정립해서 기존의 어떤 유학 이론으로 주자께서 어떤 성리학으로 좀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게 아닌가 이런 흐름 속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걸 하도와 그 문학 복귀팔케 이런 걸 억지로 어떤 조합을 하려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재정립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어떤 논쟁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것들을 어떤 주자가 완전하게 좀 그 당시에 지배적인 주류 문화였던 불교와 기존에 있던 그 고전 유학들을 통합해서 사상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저는 요즘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주자께서 어떤 생각으로 공자께서 왜 음양을 높고 낮음 찬하고 귀한 걸로 해석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철학이 사실 처음에 그 복기 씨가 8캐를 만들 때 그런 개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공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주공이 해석했기 때문에 그건 통치 이념이죠. 통치 철학으로 그 시대에 맞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논쟁들을 옳다 맞다보다도 있는 그대로를 좀 해석을 해야 또 현 시대에 맞게 이런 철학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현대 어떤 서구의 물질 문명 이런 철학들을 어떻게 또 재통합 과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어쨌든 뭐 우리가 뭐 또 뭐 편견 갖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네. 가만히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걸 이제 논쟁을 거치고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봐나간 시각을 길러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소한 이제 원문 자체는 제대로 이해를 하자. 그렇죠. 그래야지 원문도 엉터리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문을 제대로 읽고 그러고선 그다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약간 갑론을 받을 수는 있겠죠. 최소한 원문만큼은 제대로 보자. 이제 그런 기본 전제하에 그래서 논쟁이 돼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몇 글자 벌써 교정한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글자 하나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확 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도 다 잡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아마 이제 다 표시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뭐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하는데요. 뭐 또 혹시 뭐 또 전체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뭐 첨가하실 분들 또. 그리고 참 강승봉 선생님 좌담회를 이번에는 5월 14일 날 하기로 했는데 저녁 때 거기서도 온라인 연결 가능하죠? 여기 시간은 저녁 6시인데 거기는 조금 빠르긴 밤 텐데. 11시. 오후 6시? 오후 6시. 거기 아마 낮에도 낮에 토요일인데 1시. 괜찮을까? 토요일도 근무해? 네? 토요일인데 근무하냐고 토요일 날. 교민들 체험학습 온다니까. 그러냐. 수다 초딩들. 아니 그때쯤 모르겠어. 내가 5월 15일쯤 들어가거든. 아마 뭐 접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토마토 거의 더워가지고 노지 거는 이제 정리 단계고 온실 거도 이제 곧 끝나고 다시 심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때 줌으로 연결할 테니까 어쨌든 가능하면 해서 같이 좌담회 때 참석하는 걸로 하지 뭐. 그러지 줌으로. 마. 예. 예. 나중에 이제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또 그리고 5월 15일 날 온다고? 현재 출국 예정 날짜 잡혀 있어. 야, 그럼 김포공항에다 또 플래카드 걸어야 되는 거야. 국위 선장을 하면서 국기야 뭐 우리끼리 자찬이냐 아직도 몰라. 그러면 5월 15일 날 들어서 언제 계속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가 더워가지고 요즘 뭐 40도를 오르내리니까 50도 뭐 이렇게 되면 마음껏 못하지. 그러니까 여름이 우리 겨울로 생각하면 돼. 여름에 얘네들이 작물들이 다 말라 죽어. 그렇구나. 예. 결국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작물들이 생육 한계점 도달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당분간 여기 있는 거야 이제 5월에 귀국. 아니, 다 이제 다음 이제 9월이나 차기 사업을 이제 좀 더 확장하거나 이제 여기 테스트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거처도 옮기고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이제 막 돌아다녀야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구나. 아이고 바쁘네. 그래. 플랜카드 준비해야겠다. 네. 플랜카드 준비해야겠네. 그러게 말이야. 자, 또 혹시 또 하실 말씀 또
그럼 저 14일 날로 하는 게 확정된 건가요? 이은규 선생님 네네. 그날 확정된 거 아닌가? 네, 5월 14일 확정된 겁니다. 음, 아까 좀 늦게 들어오셔서 그랬는데 5월 이야기를 14일로 나누셨어요? 저희 시작될 때 그 음, 얘기를 나눴고요. 음, 발제자도 다 정해졌습니다. 음, 우리 오늘 그 권 선생님은 지난번에 하신 관계로 안 요번에는 그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사실 이걸 발제할 것도 없어. 난 내 같은 경우는 사실 잘못하면 난 논조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잘하셨네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